자, 해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부분은 이제 전기 파트를 마무리해서 선생님하고 전기 파트를 끝냈는데 지난 시간에 전기 파트의 마지막 부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대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과학 문제 이런 거 많이 풀었었어요. 자, 그 중에서 하나가 자성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가지고 계신 책의 122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자, 실제로 물질이 자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야? 라고 하는 물질이 자성의 성질을 갖게 되는 원인을 자성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자성체라고 하는 거 자석의 성질이야. 자석의 성질을 갖는 물체야 라고 하는 걸 자성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성을 갖게 되는 원인은 뭐야? 라고 하는 원인은요.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뭐 때문이야? 운동 때문이야? 이랬어. 그래서 전자의 운동은 두 가지가 있죠. 지구의 공전에 해당되는 전자의 궤도운동이라고 불러지는 운동이 있고요. 지구의 자전과 유사한 스피링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 이 두 가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자가 이동을 하면 그 자체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생겨.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자들이 NS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원자 속에는 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전자들이 만든 자기장 방향을 합성했을 때 원자 속에는요. 원자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자도 있고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도 있어. 이런 얘기야. 그 중에서 원자 자성이 뚜렷한 아이들 중에서요. 얘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원자마다 가지고 있는 N극 방향이 다 중구난방이라서 겉으로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근데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은요.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배열돼. 그래서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들은 자석과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돼. 기억나? 네.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되는 걸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원자 자성에 있는 아이들은 인력이 생기는 방향으로 자화된다. 그랬다가 외부에 있는 이 연구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돼? 치우면 두 가지죠. 자성을 유지하는 애가 있고 자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아이가 있다. 그 중에서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뭐라 그러니? 그렇지. 자성을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런가 하면 자성을 금방 잃어버리는 애들을 뭐라 그런다? 상자성체라고 한다. 하나씩만 기억하자. 강자성체의 제일 유명한 애 누구? 철. 상자성체의 제일 유명한 애?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만 기억하자. 됐어. 근데 원자 자성이 없는 아이가 있다. 원자 자성이 없는 애 주변에 영구 자석을 갖다 대면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돼. 받아. 이것도 받아. 근데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돼서요. 자석과 뭐가 작용하는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돼. 맞아. 네. 그래서 얘는요.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N극 옆에 N극 생겨. S극 옆에 S극 생겨. 이런 식으로 자화된단 말이야. 자, 그랬다가 내가 외부에서 자석을 치우면 강자성체처럼 유지하니 상자성체처럼 잃어버리니? 잃어버려요.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반자성체고요. 반자성체에서 제일 유명한 물질이 있었어. 물이야. 그래서 물은 자석 근처에 갖다 대면 물방울이 밀려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을요. 아주 차가운 곳에 갖다 대면 됐죠? 반자성력이 엄청나게 뭐해진다? 커진다. 그래서 자석 위에서 둥둥 뜨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자, 이게 발생을 할 때 조건이다. 엄청나게 온도가 뭐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엄청나게 온도를 낮추면 평상시에는 온도가 상온 20도였어. 이때는요, 저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자들이 잘 못 움직여서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하지만 그 청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어. 그랬다가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됐죠?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져. 저항값이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온도가 있다. 자, 0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임계온도. 네, 이걸 임계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는 순간 저항이 0이 된다. 이때를 무슨 물질이라고 하니? 초전도체. 이렇게 초전도체가 되는 순간 반자성력이 엄청나게 세져서 자석이 그때부터 뜨더라. 이걸 알아낸 과학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 아저씨 맞아요. 마이스너. 맞아. 그래서 그 아저씨 이름을 따서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해. 그 효과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만들고 싶어? 인공태양? 그렇죠. 이거를 이용해서요. 인공태양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자기 부상열차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MRI는 만들어서 쓰고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블라블라 풀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저요. 196페이지요. 257번부터 시작해서 막 문제 풀어 오셨잖아요. 자, 그 중에서 262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262번. 262번이요. 그림은 물질의 자성체에 대한 실험입니다. 나무 막대의 양끝에 물체 A와 B를 고정하고 수평을 이루며 정지해 있도록 실로 매단다. A와 B는 반자성체와 상자성체인데 순서는 몰라. 이랬어요. 자, 자석을 A에 서서히 가져가니까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해서 나를 반복한다. 자석을 B에 서서히 가져가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찾는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중에서요.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하나는 반자성체고 하나는 상자성체인데 오면아 어떤 애가 있다고 쳐? 여기에 반자성체가 있던 상자성체가 있던 상관없어. 자, 이 중에서 얘가 만약에 반자성체라면 자석을 갖다 댔어. 뭐 할까? 밀려줘. N극 갖다 댔어요. 밀리죠. S극 갖다 대면? 그래도 밀려요. 알겠어? 네. 반자성체는요. N극을 갖다 대던 S극을 갖다 대던 무조건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무슨 극을 갖다 대도 밀리는 청력이 작용해야 반자성체고요. 만약에 상자성인 물질이 있다면 얘는 N극을 갖다 대든 S극을 갖다 대든 항상 뭐 할 거야? 끌려와. 됐어? 이럴 거야. 그래서 밀리는 힘이 작용하냐 끌리는 힘이 작용하냐에 따라서 반자성체인지 상자성체인지 구분할 수 있고요. 극은 N극, S극 상관없이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때요. 결과 볼게요. 나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미는 힘이었어. 그럼 나왔죠? A와 자석 사이에 미는 힘이 생겼다는 건 A가 누구니? 반자성체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B는 상자성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나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된다. 그래서 반자성체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다에서 자석과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당기는 힘의 방향이다. 맞습니다. B쪽에서는 뭐야? B가 아니죠. 네, 여기서는 그대로 A한테 극만 바꾸는 거죠. 이때는 당기는 힘이 아니고 미는 힘입니다. 그대로 반자성체 A한테서 실험하는 거니까. 디귿가죠. 라에서 자석과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미는 힘이 아니고 당기는 힘이어야 됩니다. B는 상자성체니까. 이해합니까? 이렇게 가죠. 자, 263번부터 270번까지 질문. 263번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자석 주위에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 B를 놓았더니
자석으로부터 가까운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했다. 자, 꼬맹아, 가 그림 봐. A는 자석으로부터 뭐 하는 힘을 받냐? 당기는. 네, 당기는 힘을 받죠. 그러면 얘는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예요. 그렇죠? 근데 B는 무슨 힘을 받았어요? 미는 힘을 받았으니까 얘가 반자성체겠죠. 되겠냐? 자, 그러면 이때요. 화살표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했고 나는 가에서 자석을 치운 다음에 만약에 얘네들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면 자석을 치우면 그냥 중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쟤네들끼리만 놔두면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석을 치운 후에 A, B를 가까이 놓은 모습입니다. 이때 B는 A로부터 자기력을 받습니다. 자, 꼬매가 자석이 없는데도 여전히 자기력이 생긴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A라는 물질은 뭘까요? 강자성체죠.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아이는 자석을 치워도 자기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강자성체네. 그리고 B는 반자성체네. 이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A는 아까 자석 N극 옆에 있었으니까 여기가 S극, N극으로 좌화됐었을 거야. 그 영향을 얘가 받으면 얘는 가까운 쪽은 얘랑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S극, N극 이렇게 좌화됐을 거야. 되겠어?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B는 반자성체입니다. 맞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요. 좌화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A가 좌화된 방향과 B가 좌화된 방향은 반대입니다. 디귿 나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아니고요. 서로 무슨 힘? 미는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자, 271번부터 277번까지 질문해. 276, 277 그림은 자성체 P와 Q, 솔레로이드의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솔레로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P와 Q가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축이다. 자, P와 Q는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꼬맹아 봐봐. 전류가 흐르면 솔레로이드 자체가 자석이 돼요. 근데 P는 어느 쪽으로 힘 받는데요? 어느 쪽? 솔레로이드가 자석으로 바뀌었더니 P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데요? 빨리 찾아. P 어느 쪽으로 힘 받는데? 어느 쪽으로 힘 받는답니까? 플러스 X축이라면 솔레로이드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는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P인데요.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얘 자체가 자석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P가요. 플러스 X축 방향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는다는 건 자석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력이 생겼다는 얘기니까요. 인력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은 상자성체죠. 됐어. 그런가 하면은 Q는 나머지 물질이어야 되니까 얘는 반자성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자석이랑 밀리는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 힘 받을 거야. 그러니까 P와 Q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 둘 다 오른쪽 같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A는 반자성체니? 아니요. 상자성체요. 왜? 자석이랑 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니은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A가 전류가 흐른다고 쳐. A 쪽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무슨 극이 되니? N극. 여기 무슨 극이 되니? S극. 맞아?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다면 여기가 S, 여기가 N으로 바뀔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가 되니? S, N.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좌화되는 방향 정반대죠. 되겠어? 네. 같은 방향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축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요. 그죠? 전류가 A 쪽으로 흐르지 않고 B 쪽으로 흘렀을 때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은 어때? 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류가 A 쪽으로 흐를 때 자, P는 상자성체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힘받아. 자, Q는 반자성체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아. 이거였어. 그럼 내가 전류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했을 때 됐어? 그렇다면 얘는 SN에서 NS로 바뀌네? 자, 그러면 얘가 N극으로 바뀌었을 때요. 됐어? 얘는요?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네, 여기가 S극이죠.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다시 당기는 힘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상자성체는요. 이 자석의 극이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없는 거 아세요? 무조건 항상 언제나 무슨 힘만 받아요? 당기는 힘만 받아요. 반자성체는요. 언제나 무슨 힘만 받아요? 밀리는 힘만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N극이든 S극이든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니 없니? 없다고요. 됐죠? 그래서 NS 상관없이 받는 힘의 방향은 항상 당기는 애들은 당기는 방향만, 미는 애들은 미는 방향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갑자기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받던 힘이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바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해하시고요. 자, 277번 볼게요. 다음은 물질의 자성체에 대한 실험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수능 문제를 갖다가 실어 주신 건데요. 수능 문제는 이 자성체에서 나오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상자성이고 누가 반자성인지 찾아내라는 거야. 그걸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밀리냐 당기냐로 판단하면 돼. 이 얘기거든요. 됐어?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도 밀리는 애는 계속 밀리고 당기는 애는 계속 당겨.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77번. 자, 그림은 강자성체 또는 반자성체인 물체에 P, Q를 각각 수레에 고정시킨 후에 전지와 스위치에 연결해서 솔레노이드 양쪽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봐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솔레노이드의 NS극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반대로 생기겠죠. 한 번은 이쪽이 S극이었다가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여기가 N극으로 바뀌겠죠. 그래도 항상 강자성체는 극이 어느 극이든 상관없이 당기는 방향으로만 힘을, 반자성체는 무슨 극이든 상관없이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했을 때 PQ의 운동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때 보세요. 스위치를 어디에 연결하든 운동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P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오른쪽. 다시 말해요. 당기는 방향으로 힘받아요. 그럼 얘는 누굽니까? 강자성체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Q는요. 어느 쪽으로 힘받아요? 오른쪽으로 힘받는다는 얘기는 자석으로부터 밀리는 방향으로 힘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반자성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힘받아야 된다. 납득합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자, 기억. A에 연결했을 때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면은 S극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A에 연결하면요. 오른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요. 솔레노이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니? 올라가 내려가. 솔레노이드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르니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르니? 판단해. 너네 여기에 중학교 2학년 절반이잖아. 시험 범위잖아. 자, 플러스가 오른쪽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이때 여기 이 선에서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 빨리 판단. 플러스에서 전류 흘러. 플러스에서 전류 흘러. 자, 그거 따라가. 그거 따라가서 보이는 선에서는요. 뒤쪽으로 한번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죠. 맞아요? 이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 플러스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 선이 뒤로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감겨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 흘러요. 됐어요? 네. 이거 안 보이는 사람 빨리 들어. 특히 2학년 올라가는 사람 다 보여. 맞아. 확실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올라가게 감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이야. 이게 스위치 A에 연결했을 때 모습이야. B에 연결하면 거꾸로 나와. 알겠어? 요런 얘기야. 자, 그래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P 솔레로이드에 가까운 면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무슨 극이 돼야 돼요? N극이 됩니다. S극 아니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아이는 강자성체니? 아니요. 밀리니까 반자성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디귿, 기역은 왼쪽이니? 아니요. 오른쪽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기에 답은 있어요? T의 솔레로이드에 P의 솔레로이드에 가까우면 여기가 N극이잖아요. S극 아니잖아요. 이거. P가 S로 저기하는 거 아니에요? P의 오른쪽이 S로 된다는 거. P의 솔레로이드 P가 연결했을 때 P의 솔레로이드에 가까우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P가 솔레로 그러니까 P의 오른쪽 부분이라는 거죠. P의 오른쪽이 아, P의 오른쪽 얘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 P의 여기 SN 얘기 맞아요? 네. 자, P의 솔레로이드에 가까운 오른쪽 부분이 S극이 되니? 라고 물어본 거래요. 네, 그럼 맞는 거고요. 그럼 답은 1번밖에 안 되는데 답지가 이상해요? 그건 아니에요? 네. 해석이 어렵네요.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보시면 Q는 강자성체 아니고요. 네, 다 해드렸네요. 네, 이런 얘기. 자, 78번부터 81번까지 질문. 말해봐. 79번. 자, 79번 볼래요? 79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은 세 개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 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A에는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PQ는 X축 상에 고정되어 있는 지점이고요. A, B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 모두 자화되었다고 친다면 P와 Q 중 하나는 상자성체고 다른 하나는 반자성체라고 칠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B에서는요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까? 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이거 문제 뭐 보고 풀었네요? 문제 뭘로 풀어요? 말해. P가 최소한 한 방향 아니 P가 자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PQ가 네 그러니까 이제 B가 만약에 플러스 Y면 P가 그 자기가 안 되고 상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B가 마이너스 Y인 걸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좀 이상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A와 B의 전류가 흘러요. 같은 세기만큼 전류가 흐르니까 얘도 I면 얘도 I입니다. 단 얘는 전류가 위로 흐르는지 아래로 흐르는지 모르겠대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몰라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일단은 놓고 생각해보자. 일단은 이 방향이다 놓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가요. P와 Q라고 하는 지점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인 물체 두 개를 놨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상자성체고 하나는 반자성체야.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는요. 사실은 작용하는 힘이 있어도 그 힘으로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깔려면은 이제 뭐 마찰이 없다든가 뭐 질량이 엄청나게 작다든가 뭐 어떤 표현이든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지점에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같다고 그냥 가정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힘이 작용해도 물체를 움직일 정도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사실은 하나는 강자성체 이렇게 놓고 가야 문제가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여기에서요. 얘네들이 모두 다 자화되어 있고 PQ 중 하나는 상자성체고 하나는 강자성체다라고 했는데 자, 얘가 만약에 꼬매나 얘가 만약에 상자성체라면 볼래? A는요. 자, A라는 아이는 P의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P의 어느 방향? 해보세요. 어느 방향? 들어가는 방향. D분의 KI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요. 그죠? 자, Q에다가는요.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3D분의 KI만큼 만들어요. 되겠어? 자, B는요. 라고 합니다. 얘는 자기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됩니다. 되겠냐?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D분의 KI만큼 여기서도 D분의 KI만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라. 여기서는 색이 똑같고 힘의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장이 안 생겨. 되겠어? 아예 자기장이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장이 0이니까 얘가 자화될 수 있니 없니? 없다고요. 근데 거기에 P와 Q가 자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되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같은 방향일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놔야 그나마 말이 돼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놔볼게요. 그럼 반대 방향을 이렇게 놓으면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로 생겨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에서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D분의 2KI만큼의 자기장이 생겨서 여기 있는 물질을 자화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방향은 반대지만 세기가 달라서 0이 되진 않습니다. 자, 3, 3 볼까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3D분의 2KI만큼 자화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거는 상자성체고 반자성체니까 물질을 갖다 놔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대신에 P와 Q에서 다 자화되어 있다는 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은 아니네.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네. 그래야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알겠어? 이걸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힘이 각각 작용하는데 이때 얘네들이요. 얘가 만약에 상자성체라면 되겠어? 생각해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저 안쪽이 N극, 바깥쪽이 S극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안쪽이 N극이고 바깥쪽이 S극이면 얘가 상자성체면 안쪽이 S극, 바깥쪽이 N극 이렇게 자화되겠죠. 되겠어? 맞냐?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됐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있대요. 그러면 얘가 상자성이면 얘는 반자성이겠죠. 됐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란 얘기야. 합성된 자기장이. 그럼 반자성체는요. N극 옆이 N극, S극 옆이 S극. 두 개의 자화된 방향이 어때? 같아. 알겠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요. 이쪽이 반자성이고 이쪽이 상자성이라면 어때? 해보자. 이쪽이 반자성이면 밀리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이쪽이 N극, S극 이런 모습으로 잡아내야 돼. 맞아? 네. 얘는 상자성이니까 여기가 S극이니까 얘는 N극, S극 이렇게 되네.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어느 쪽이 반자성체고 어느 쪽이 상자성체인지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요. 얘네들은 언제나 두 개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는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럼 이때요. B 보자. 자, B는요. 플러스 Y축 방향으로 전류 흐르니? 아니요.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A와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은 없습니다. 네, A와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은 없습니다. 자, 지금 PQ는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79번 질문 한번 됐죠? 여기 다른 질문 없었죠? 자, 넘길게요. 자, 마지막 전기 파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했던 게 전자기 유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전기 파트의 마지막이자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지금 했던 건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고요. 됐죠? 네, 중학교 3학년 걸로 가죠. 중학교 3학년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전자기 유도라고 하면 뭡니까?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만큼 뭐가 흐른다? 유도전류 흘러. 이 얘기죠. 자기장이 변할 때 유도전류가 흘러. 그러니까 이렇게 도체통이 있으면 이 도체통 속에서 유도전류가 생기게끔 하려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석을 항상 빠른 속도로 뭐 해야 돼? 넣었다 뺐다 움직여야 돼. 그래야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이 변해. 근데 넣었다 뺐다 움직이지 않고요. 자석을 이 안에 그냥 가만 놔두면 됐어? 그래놓고 정지시키면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안 흘러? 그냥 자석을 여기다 가만 놔두면 안 흘러요. 자기장이 안 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상 전류는요. 자기장의 변화에 반응한다. 자기장이 안 변하면 아무리 센 자석이 몸 안 속에 있어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놈의 새끼들이 날씨 좀 따뜻해지니까 쳐 졸고 이씨. 자, 그래서 자기장이요. 네, 전류가 흐르려면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자석을 움직이던지 아니면 도체통을 움직이던지 아니면 도체통의 입구를 막 회전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전류 만들어 라고 했던 게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해? 자, 그럼 갈게요. 138페이지에 82번부터 87번까지 83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N극이 아래로 향해 있는 자석이 금속고리의 중심부를 따라가서 운동해서 점 PQ를 지난다. PQ로부터 고리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자,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아봐라. 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금속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리로부터 1m, 1m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P하고 Q가 있대. 근데 납득이 되나 봐. 여기에 똑같은 자석이 됐어. 고리로부터 1m 지점에서 떨어지고 있죠. 됐죠? 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죠.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자석이요.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 아래쪽에다가 고리를 놓은 거야. 자, 요 거리는 똑같아. 1m, 1m야. 자, 근데 이때요.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Q점을 지날 때 보다 유도전류의 세기가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P를 지날 때 여기에 도선에 흐른 유도전류의 세기가 I라면 Q를 지나는 순간에 이 도선에 맞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더 세. 2I야. 이런 얘기야. 납득해? P를 지날 때 만든 유도전류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보면 유도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했지? 패러데이 법칙.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결정돼. 유도 전압. 맞아? 네. 불러. 유도 전압 구하는 식. 자,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감은 코일 개수에 비례하고. 맞아? 불러. T분의 델타 B A 이거죠. 근데 꼬맹아 봐. 마이너스라는 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방향 결정할 때 쓰는 거니까 의미 없어요. 세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 감은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한 번 감은 코일이야. 알겠어? P를 지날 때나 Q를 지날 때나 코일 감은 개수에는 변화가 없어. 한 번 감은 코일이야. 맞아. 그러면 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시간당 같은 시간 동안에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나 또는 면적이 변해야 되는데 나 궁금해. 여기 면적 변하니? 안 변하죠. 그러면 시간당 뭐가 바뀐다는 얘기야? 면적도 일정하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시간당 변화량. 뭐니? 얘가 이 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느냐. 이 얘기죠. 지나가는 빠르게요. 자, 그럼 나 물어볼게. 빨리 지나갈 때 센 자기력이 센 전류가 생기니 천천히 지나갈 때 센 전류가 생기니? 빨리 지나갈 때요. 그럼 당연히 P를 지날 때보다 Q를 지날 때 속도가 훨씬 더 뭐하다? 빠르다 이 얘기예요. 됐어. Q를 지날 때의 속도가 V라면 Q를 지날 때의 속도는 2V야. 그래서 P를 지날 때보다 Q를 지날 때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 그래서 전류 많이 흐르게 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기억. 자석이 P를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A 방향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여기 N극이 다가오죠? 그거 실어서 위쪽을 N극, 아래쪽을 S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위쪽이 N극이니까 엄지손가락 위쪽을 향하게끔 감아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 방향이 어느 쪽인지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B죠. B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자석이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그죠? 자석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의 단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석이 Q를 지날 때는요. 못 가게 뭐 해야 돼?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되겠냐? 이런 느낌. 넘어가자. 88부터 94까지. 88. 88번하고 90번하고요. 자, 지금 88번은 지금 했던 것과 맥락이 같은데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 A, B, C 중에 도선 속의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는 걸 찾아야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안 바뀌면 전류 안 흐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C 보여요? 이만큼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야. 근데 거기서요. C라고 하는 애는 여기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맞아. 그러면 여기 쓸 때도 요만큼의 자기장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얘가 요만큼 올라와서 여기를 통과할 때도 요만큼의 자기장이죠. 맞냐? 그러면 얘가 지나가면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는 거 또 있어요. A, B 중에 누굴까요? B 안입니다. B는요. 요 안에서 이렇게 B가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쓸 때나 여기 쓸 때나 여기 쓸 때나 자기장의 색이 안 바뀌어요. 꽉 차 있는 상태. 맞습니까?
대신에 A는 변합니다. A는요. 얘가 여기에 있다가요. 이렇게 오면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잖아요. 도선 속에 있는 자기장의 영역이 점점 증가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은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이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A밖에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갈게요. 90번은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도선이 종이면의 수직인 방향으로요. 각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 1번, 2번을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간다. 점 PQR은 경계 지점에 있다. 자, 이때 P와 Q를 지날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모두 다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했어요. 자, 졸지 마. 졸려면 일어서. 요렇게 가자, 요렇게. 자기장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고요. 이때 경계면을 PQR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장으로 들어갈 때가 P, 여기 가운데가 Q, 여기가 R.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하나 해볼 테니까 봐봐. 자, 꼬맹아. 여기에 절반쯤 이렇게 들어갈 때요. 이 도선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끔 감아봐. 엄지손가락 어딜 가리키냐? 나오는 방향을 가리키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도선 속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흘렀다는 거야. 맞아? 자,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도선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세지니까 그래. 맞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점점 자기장이 늘어나. 생각해봐. 이렇게 도선 속에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개 있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4개가 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어떡할 거야?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요. 1번 영역은 빼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Q에 왔을 때도 Q 이렇게 반반씩 밟고 있을 때도 이때도 반시계 방향 똑같은 방향 똑같이 나오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 이 얘기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서 건너가고 있는데도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더 늘어나네. 그래서 그거 싫어서 됐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들려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인 게 맞습니다. 대신에 1번 영역보다 2번 영역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훨씬 더 세요. 이런 식으로. 됐어? 더 세죠? 더 세지는 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를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됐어? 여기로 갔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 그거 싫어. 여기로 갔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늘어나. 그거 싫어. 그래서 항상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1번보다 2번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기억. 1번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맞는 거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1번에서가 2번보다 크니? 아니요. 2번이 더 커야 돼요. 되겠어? 네. 디귿. 유도전류의 세기는 도선의 중심이 P를 지날 때가 R을 지날 때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자기장 영역이 2개였군요. 이렇게 됐었군요. 자, 그러면 꼬맹아 봐봐. 들어갈 때는요. 정신 안 차리냐. 들어갈 때 세기를 P로 보고 2번 영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B라고 친다면 볼게요. 맨 처음에 얘는 밖에 있었을 때요. 자기장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한 칸만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마이너스 B였어요. 2칸 다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B였어요. 맞아.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그러면 이때요. 이거 실어서 전류는요. 스스로 플러스 방향 B만큼의 전류를 흐르게 했을 거야. 이 얘기한 거야.
이게 1번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야. 그랬다가 2번 영역은요.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비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왔을 때부터 보자. 되겠어? 네! 여기에 왔을 때 절반도 마이너스 2b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b야. 그럼 전체가 얼마니? 마이너스 4b인 상태. 납득? 네. 그 다음에 반반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b니까요. 합산해서 마이너스 2b고요. 다 나와요? 얼마? 0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변화를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요. 마이너스 2b.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아니 플러스 2b.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얼마입니까? 플러스 2b죠. 변화량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맞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전류는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되겠니? 네. 같은 세기의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들어갈 때보다 2번 영역을 빠져나올 때 전류의 세기가 2배 세겠구나.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도선이 P를 지날 때가 R을 나올 때보다 크니 아니요 나올 때보다 커요.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라. 정신 차려. 자 42페이지 45, 43페이지 말해봐. 42, 43 개하나 넘겨. 자 44, 45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넘길게요. 46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면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못하는 거야? 이거 너네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을 못하면 나중에 이거 발목 잡습니다. 알겠어? 네 뭐요? 306번이요. 300원. 네 5, 6번 요거 두 개 하고 가죠.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볼이 P가 1cm의 속력으로 X축에 나란하게 되어 있는 데니 자 이거 별표 치시면요. 이거는 하이탑 2에 있는 문제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예요. 하이탑 물리 2. 그래서 네 물리 1도 아니고 물리 2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문제를 한번 풀 텐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선생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가 칠판 가득이 풀이야. 되겠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칠판 보고 잘 따라오십시오. 밑에다가 필기 열심히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자, 자기장이 무려 3개의 영역이나 있습니다. 자, 여기요. 1번 영역 있고요. 2번 영역 있고요. 3번 영역 있습니다. 못 따라오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있고요. 보시면 첫 번째 여기가 0, 5, 10, 15, 20 됐어. 네, 미터든 센티미터든 센티미터죠.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영역은요. 보이시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난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B제로 있는 공간이야. 이런 얘기야. 2번이요.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세기가 2배야.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영역은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세기는 처음과 똑같이 B제로야. 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렇게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간다 나간다를 우리가 이제 방향을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쓰는 게 맞아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말 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각형 도선이 지나갈 겁니다. 한 면의 길이가 2cm인 I가 1cm/초의 속력으로 지나갈 겁니다. 되겠어? 자, 이때요. 정확하게 사각 도선의 정확하게 가운데 이 지점의 위치를 P라고 할게. 이 P가 시간에 따라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할 거야. 잘 봐. 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기장의 세기가 이 도선 안에 얼마일까? 0이야. 맞아? 아직 자기장이 안 만들어졌잖아.
맞죠? 그러면 0초부터 몇 초까지 이 도선 안에 자기장이 없을까? 몇 초? 몇 초? 1초에 1cm일까? 여기 지금 0인 위치야. 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생각하라고. 몇 초 걸립니까? 4초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P라는 지점이 4라고 하는 지점에 와야 이 앞대가리가 여기 붙어요. 그쵸? 그러니까 0에서부터 4초까지 도선 속에 자기장은 없는 상태 유지. 의미가 없는 부분이야. 됐어? 네! 그리고 나서 5초가 됩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렸습니까? 자, 5초요. 5초일 때는 P라는 점이 5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선이 정확하게 반반. 이렇게 되어 있는 순간이야. 반은 들어왔어, 반은 안 들어왔어. 이 얘기야. 그래서 도선의 절반씩이 움직이기 때문에 난 면적 계산을 절반씩 할게요. 지금 이 도선의 정확하게 절반은 마이너스 B0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장이 없어. 5초인 순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5초인 순간에 저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의 합을 마이너스 B0로 볼 거야. 납득해라. 자, 그러면 6초인 순간은 어떤 줄 아세요? 저 도선이 다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B0, 여기도 뭐야? 마이너스 B0로 놓을 거야. 그러면 전체를 마이너스 2B0로 보는 게 맞다. 맞아? 그러면요. 얘가 마이너스 2B0를 똑같은 상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야. 몇 초일 때까야? P가 몇 cm의 위치에 왔을 때야? 9cm니까 9초겠지. 그래서 9초까지가 마이너스 2B0의 자기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곳이야. 알겠어? 네. 그랬다가 10초 된다. 정신 차려라. 10초 여기 왔다. 볼래? 자, 여기 반쪽은 뭐야? 마이너스 2B0. 여기 뭐니? 마이너스 B0야. 그럼 합산이 얼마냐? 마이너스 3B0가 되는 순간이야. 이렇게 가야 돼. 수능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겠어? 한 칸만 더 가자. 11초일 때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돼서 이 안에 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B0, 여기도 마이너스 2B0. 납득하길 바래. 그러니까 11초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4B0의 자기장이야. 그럼 마이너스 4B0를 유지할 때까지가 언제인 줄 알아? 이 끝이 딱 요 코가 여기 닿았을 때야. 몇 초? 14초. 14초가 될 때까지 자기장은 마이너스 4B0 유지야. 맞아. 자, 15초 됐다고 치자. 어떻게 되냐? 반반 물어.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B0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B0야. 합산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B0야. 말기 알아듣네? 한 칸만 더 가. 여기도 플러스 B0지. 그러면 한 칸 더 가서 16초가 되면 얼마야? 플러스 2B0야. 이 플러스 2B0가 몇 초까지야? 19초까지야. 그래서 19초까지가 플러스 2B0로 변화가 없는 상태고요. 20초가 되면 이제 얘가 반 튀어나와.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플러스 B0야. 그러면 합산이 얼마야? 플러스 B0. 그렇지. 21초 되면 얼마? 0. 되냐? 이런 얘기야. 이걸 수능 볼 때 써서 문제 풀이하는 데까지 많이 걸려봤자 1분 30초 안에 끝내야 된다. 너네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걸려서 힘들어.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게 익숙해져서 쭈루룩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전류는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생기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의 자기장의 변화량을 구해야 돼. 근데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0초부터 4초까지는 계속 0000000 변화량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화량이 없어. 그럼 5초가 됐어. 어떡할래? 5초가 되면 변화량이 생겼지? 변화량 구하는 방법. 무조건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뭐한다? 뺀다. 그럼 이게 변화량 얼마다? 마이너스 B0다. 자, 이제 할 수 있겠지? 자, 불러. 얘 얼마냐? 마이너스 B0. 0. 맞아요. 얘 얼마? 마이너스 B0. 이거 마이너스 B0. 0.
됐죠? 얘 얼마입니까? 플러스 플러스 3b 제로. 산수 되네. 이거 플러스 3b 제로야. 이거요. 0 0. 이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제로. 이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제로. 재밌죠? 괜찮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전류는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그러면 변화가 없는 여기는 전류 안 흘러지. 그죠? 여기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거 싫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B제로만큼 전류 만든다. 이 얘기야? 맞아 맞아? 오케이. 자 이거 불러. 전류 어느 방향? 플러스 B제로. 여기는 0 안 흘러. 맞아. 됐어. 여기 불러. 플러스 B제로 플러스 B제로 안 흘러.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 안 흘러. 맞지? 여기는 플러스 B 플러스 B 이 뒤부터는 안 흘러요. 되겠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갈게요. 이 어마어마한 걸 질문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 기억 보시면 5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물어봤어. 자, 그러면 5초일을 찾아. 여기야. 얘는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나오는 방향. 그걸 우리가 플러스로 놨잖아.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 어떻게 흘러야 돼? 보여? 무슨 방향이야?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5초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틀렸단 말이야. 알겠죠? 자, T가 13초일 때 P에 유도 전류가 0이니? 자, 13초 어디냐? 여기죠. 되겠죠? 네. 11초부터 14초까지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도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지. 자,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10초일 때가 15초일 때보다 작냐 그랬어. 10초일 때 세기가 얼마? B제로. 됐어? 세기만 뭐라 그랬어? 15초일 때는 얼마? 3B 네. 그러니까 15초일 때가 더 세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이거 되겠어? 혼자 이거 쓸 수 있겠어? 이거 연습하는 거야. 결국은 고3 애들은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요. 되겠죠? 이거는 하이탑에 물투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자, 306번 갑니다. 지워도 될까요? 가능해요? 네. 306번 보죠. 그림은 XY 평면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고리 PQR이 각각 마이너스 Y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네요. 이때 Q예요.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대. 자, 꼬맹아,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봐. 그러면 고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거야? 나오는 방향에 들어가는 방향이야? 나오는 방향이어야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면 얘가요. 네, 이렇게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이렇게 고리가 자기장 안으로 쑥 들어가요. 자, 자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 얘는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건 안으로 들어갈수록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기 때문일까요? 무슨 방향? 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서 그거 실어서 나오는 방향으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네. 자, 영역 1과 영역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제로와 2B제로라고 할게요. 라고 합니다. 자, 이때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만큼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2B제로만큼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꼬맹아 P는요. 우리 아까 이 비슷한 문제 했죠. P는요.
요 사이를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기장의 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유도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R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시계 방향이니? 라고 했는데 R은 꼬맹아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빠져나가고 있으면 도선 속에 무슨 방향의 자기장이 이거죠. 자, 얘는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점점 뭐예요? 줄어들어요. 그죠? 그거 싫어서 뭐합니까? 스스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주는 것도 싫어서.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니? 라고 합니다. 자, Q는요. 요건데요. 얘는 보시면 맨 처음에 자기장이 없다가 한 칸 들어갔어. 마이너스 B0야. 또 한 칸 들어가서 다 들어갔어. 마이너스 2B0야. 이런 식이야. 됐어? 이게 Q야.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요. 라고 합니다. 얘 변화요. 보시면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0야. 맞죠? 그거 싫어서 유도 전류가 플러스 방향으로 B만큼의 유도 전류가 흘러요. 라는 얘기가 지금 Q라는 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R이라고 하는 도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아이가 R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요거 반반 보면 반쪽이 플러스 2B0, 이 반쪽도 플러스 2B0였어. 그게 이제 빠져나갈 거야.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플러스 방향으로요. 4B0만큼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가 반 걸치면 플러스 2B0고 한 칸 더 가면 0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자기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 거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2B0, 마이너스 2B0만큼의 자기장의 변화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때 전류는요. 플러스 2B0, 플러스 2B0만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자기장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플러스 방향 똑같고요. 그래서 세기는요. 여기에 세기는 B0인데 여기에 세기는 2B0라서 이쪽에 전류 세기가 2배 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Q에서가 R에서보다 작다 같습니다. R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하고 R을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는 게 가장 눈에 잘 보인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정기도 끝났습니다. 선생님하고는 하동을 들어가게 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점검해보고요. 잠깐 끊었다가 선생님이랑 하동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P형, N형 반도체 안 했어요? 아, 이게 뒤에 있구나. 네, 8번은 버립시다. 이게 뒤에 있네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네, 남자시죠.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됐어요. 네. 자, 보시면 1번부터요. 다 불러드릴게요. 자, 1번은요. 면적 곱하기 자기장이라 BS. B 곱하기 S. 2번은 전자기 유도. 3번은 유도 전류. 4번은 밀어내는 또는 청력. 아, 밀어내는이구나. 5번은 전기. 자, 이거요. 한 줄씩 채점. 7번, 8번, 9번을 통으로 하나로 채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다. 자, 순서대로요. 위, 청력, B에서 A. 그죠? 두 번째 줄이요. 아래, 인력, A에서 B. 세 번째 줄이요. 아래, 청력, A에서 B. 마지막 줄이요. 위, 인력, B에서 A. 7번에 1. 그러면 10문제죠. 네, 10문제로 세세요. 못 들은 거 얘기하세요. 제가 부를게요. 전기적인 거 어떤 거? 5번에 전기에서 네, 맞아요. 또요. 채점 끝난겨. 자, 그러면
서연이, 7개. 윤슬, 4개, 오인, 5개, 창희, 이거 채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번은 한 줄당 7, 8, 9를 묶어서 하나, 10, 11, 12를 묶어서 하나. 아, 아홉 개. 민성, 8개. 예슬, 10개. 하준, 10개, 원철, 예린, 5개. 민준, 10개. 민건, 지금 프로에 예도적이라는 거안 써가지고 되게 네. 질문 있나요? 지금 한 것 중에 7번이요. 자, 7번 보시면요. 실제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건 자석의 입장에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 받는 거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죠? 그럼 마찰력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속도는 점점 뭐 해야 됩니까? 감소하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유지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자석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만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줄겠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자석이 P점을 지나갈 때 유도 전류는 이라고 했는데 N극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P쪽에 N극 만들려고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도선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A지나 저항 B로 가는 전류가 흐르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석의 속력은 점점 줄어드니까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가 아니고요. Q가 더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로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요 라고 했는데 이제 자석이 Q로 빠져나갈 때는요 못 나가게 Q쪽에 N극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Q쪽에 N극이 생기게 감아 보시면 됐죠? 네, 감아 보시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냐면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거꾸로 B 저항 A로 흐르겠죠.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내부의 자기장은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이라고 했어요. 자기장은 Q쪽이 N극이니까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되겠어? 네, 요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니까 10분만 끊었다가 오늘부터 파동 나가죠.